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회사 대표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다 투신에 숨졌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일정이 9월 말로 연장됐습니다. 일정은 연장됐지만 찬반이 합의에 이르면서 공론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해 주촌 지역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거제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회사 대표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하다 투신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처의 내연 관계를 의심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상가 계단을 황급히 뛰어내려갑니다. 바지 안에 흉기를 숨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45살 박모 씨는 상가 복도에 있던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서서 이혼한 전 아내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협상 요원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설득과 자수를 유도했지만 박 씨는 오전 6시쯤 20층 아파트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투항을 하게 되면 징역형이 길어진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처벌의 불안, 그런 것들을 느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신했을 때 순간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면 그 순간은 짧다. 소방당국이 추락에 대비해 미리 바닥에 매트리스를 설치했지만 떨어지는 도중 5층 창문과 출입구 지붕에 잇따라 부딪히면서 박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전 아내와 김 씨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과 대치 중 2차례의 사전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한 만큼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구두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하지만 박 씨의 전 아내는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져 공소권이 없지만 박 씨의 전 아내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 일정이 연장됐습니다. 2달이 늦춰졌지만 갈등을 빚던 찬반 양측이 합의를 이룬 만큼 9월 말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파행이 우려됐던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찬반 소통협의회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갈등을 빚은 교통 상권 실태조사 시행 여부와 3개월의 조사 기간을 두고 조사는 진행하되 기간은 2달로 확정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4천만 원을 들여 조사를 진행하고 모두 이견 없이 9월 말까지 공론화를 완료한다는 조건입니다. 강평이나 교평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3개월 최소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어쨌든 시민들과의 어떤 약속된 또 시간이 이미 7월 말까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최대한으로 상평, 교평 관련된 갈등 때문에 프로그램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론화 예정되어 있는 8차까지 저희가 원하는 결과도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소요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찬성, 반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스타필드 공론화 기간은 기존 7월 종료해서 9월로 연장됩니다.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와 시민 참여단의 대표성 확보 여부는 과제로 남았지만
공론화위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양측에 또는 시민에게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게 공론화의 이론적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며 찬반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된 공론화위원회. 9월 28일로 예정된 종합토론회에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돼지 축사의 악취 문제가 심각했던 주촌 신도시가 이제는 의료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적치된 의료 폐기물이 대규모 발견된 데 이어 이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와는 차로 불과 10분 거리여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한 창고입니다. 창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른 키보다 높게 쌓여 있는 박스들이 보입니다. 모두 의료 폐기물입니다. 적발된 지 한 달째, 창고 5곳에 방치된 의료 폐기물 410톤 중 35톤만 소각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는 창고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빼고 이런 말이더라고요. 듣기니 빨리 빼라. 저번 주인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또 몰래 이거 몇 개 버리고 갔다 그러죠. 이 안에 창고에 물건 넣어놓고. 이처럼 불법으로 방치된 의료 폐기물의 처리도 더딘 상황에 최근 들어서는 이 폐기물을 한데 모아 태우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바로 이곳 주촌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주촌 주민들의 반대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입지로 거론되는 장소는 주촌 신도시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주촌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소각장 예상 지역 반경 5km 이내에는 13개의 학교가, 7km로 범위를 넓히면 33개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에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변변한 대학병원 한 곳도 없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이 부지 옆이 학교가 너무 많다는 거. 저희는 어린이들 부모로서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직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사업 신청서가 관할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김해시의회는 의료 폐기물 처리와 소각장 건립 반대에 김해시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협의는 결코 없었으며 만약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서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악취로부터 의료 폐기물로부터 위협받고 고통받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분명 행정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관계 기관들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3번째 집회를 열어 소각장 건립에 대해 강경 대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등의 인력 증원, 그리고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 5일제 시행 등의 합의를 한 건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동안의 주요 우편 업무 통계를 이윤종, 전연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49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는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나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던 만큼 결국 과로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정노조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인력을 최대한 증원해왔다고 해명하고 있죠. 많은 집배원들이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는데 정작 우리 주위에서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실제 통계를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우편 이용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게 사실이죠.
지난 2003년 3,700여 곳이 넘던 우체국 숫자는 지난해 3,400여 곳으로 15년 사이에 28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우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우체통 찾기도 쉽지 않은데 실제로 우체국 숫자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편 물량 수치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 우편 물량은 55억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지난 2011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통신이 발달한 이후였는데도 말이죠. 이 우편물 수를 종류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을 뜻하는 일반 통상과 수취인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등의 특수 통상, 그리고 소포의 경우 보통 소포와 역시 받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한 등기 소포로 나뉩니다. 그런데 수취인의 확인을 받아야 배달이 완료되는 이 등기 소포 물량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즉 특수 통상 물량도 지난 10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보통의 우편 업무량은 줄었지만 일일이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취인을 만나 등기 우편이나 등기 소포를 전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업무 강도는 훨씬 높아진 셈입니다. 배달하는 데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뭐 일반 통상 우편물은 그냥 우체함에 그냥 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전화를 일일이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갖다 달라 그러면 그 위치를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증가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 올해만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숨졌는데 이 정작 집배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주범인 등기 우편 업무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중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큰일 나는 물품은 이 등기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등기 취급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증원에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시대의 등기 우편 업무, 지금과 같이 일일이 이 집배원들이 수취인에게 확인을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현재의 등기 업무가 사회 변화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직접 분석한 정보분석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정사업본부가 업무 강도의 증가를 그냥 뭐 사람의 증가, 인력의 증가로만 해결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굳이 불편하게 등기 우편을 꼭 손으로 받아야 하는 일들을 전자우편이나 어떤 전자인증으로 좀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편물 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조금 디지털하고 그냥 일반적인 한 건을 처리했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뭐다, 사람이 더 공이 들어가는 일이 뭐다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직접 분석한 정보분석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우정 업무,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네, 노사 양측의 갈등을 좀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우정 업무를 위해서는 업무 강도에 걸맞는 인력 충원 못지않게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 전현미입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우편 업무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고령자들은 직접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우정당국의 보다 세심한 후속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부산 동쪽 지역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일 새벽까지 경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60mm며 많은 곳은 최고 100mm 이상입니다. 특히 일본 북동쪽 해상의 고기압이 강해져 장마 전선의 이동이 느려질 경우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일 오전 3시 40분쯤 통영 매물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영시 매물도 남동방 22km 해상에서 8.55톤 통발 어선이 전복됐으며 전복 선박에는 58살 선장 A씨 등 모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5명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고 실종됐던 스리랑카 국적 선원 24살 B씨는 선박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전복 선박을 인근 안전해역으로 예인하는 한편 구조된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년째 예정 부진의 건립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은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가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됩니다. 9일 열린 거창 법조타운 오자협의체 4차 회의에서 오자 공동으로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주민투표용지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개표한 뒤 투표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며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개원 1주년을 맞아 의장단은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 1년을 협치의회, 생동하는 의회였다고 전하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소통 맞춤형 의정 활동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의정활동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 의회의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9일 회의를 열고 내년 7월 26일까지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오는 1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이 확정됩니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이 마산, 창원, 진해 자치구 추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규헌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10년에도 균형 발전에 대한 시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진정한 통합은 자치구가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통합 이전에 창원, 마산, 진해 주민들이 직접 구청장을 뽑는 자치구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공청회와 토론회, 시민 서명 운동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0일 오후 3시 창원 중앙중학교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창원시청에서 진행되는 해양환경 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2시 양산시 비즈니스 센터에서 진행되는 양산 삼양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3시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0일 중국 심양시를 찾아 거제시 관광설명회를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0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재단법인 창녕군 인재육성자각재단 자각금 기탁을 갖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